너무너무 힘들어서 의대를 때려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적으로 의대 가고 싶다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식을. 네, 부모님이 자식을 제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거기서 행복한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대가 제가 이제 좋은 직업, 좋은 진로인 거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겠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길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가장 안정된 길이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오고 하면서 조금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다른 직업들은 그럼 뭐가 뭐 저한테 찍어달라고 그럼 그거는 저 자신 없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은요 과학 영재, 수학 영재들한테는 굉장히 안 맞는 길일 가능성도 있어요. 과학 영재들이나 수학 영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반복하는 거, 단순한 걸 반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물론 그 안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찾겠지만 의대 공부 자체가, 그리고 의사의 처음에 이 수련하는 활동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행복하지 않아 하는 친구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서 그 친구의 인생이 망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친구들은 또 의사의 이 길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가면서 그 밖의 활동들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찾고 인생 행복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지만 직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대 가서 의대 갈 수 있는 친구가 공대생이 되면 그만큼 돈을 못 벌어? 난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물론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막 의사를 막 부러워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좋은 길들이 있어요. 충분히 좋은 길들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의대를 때려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정말 그 아이가 열린 마음으로 저한테 말을 해준다면 제 주변에 의사 친구들 많고요. 뭐 소개시켜 줄 수 있고 그 친구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말릴 이유 없죠. 근데 그 물어보긴 할 것 같아요. 됐을 때 의사라는 직업이 갖고 싶은 거니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좋은 거니 그러니까 의사라는 그 잡 자체가 좋은 거냐 아니면 의사라는 잡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가적인 것들이 좋은 거냐 이건데 저는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의사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주변 것들이라고 해서 의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나 안정성이나 그런 뭐 주위의 평판이나 다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정말 의사라는 그 직업이 갖고 싶은 거냐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 옆에 있는 부가적인 것들이 갖고 싶은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라는 직업도 내가 교수가 되고 싶은 거냐 아니면 교수가 됐을 때 뭔가 안정되고 뭔가 주위 사람들이 되게 높게 평가해 주는 걸 좋게 생각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극단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저는 이제 면접관이었으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면접관으로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들어올 때는 다 삼성전자 들어오면 아무리 들어온 걸 봐도 내가 여기서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난 여기에 열심히 잘 다닐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실제로 다닐 거예요. 왜? 돈을 그렇게 주는데 내가 그걸 왜 못 참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그만둡니다. 우리나라에 신입사원 그 1년 안에 퇴사 비율이 15%가 넘어요. 대기업도 포함해서. 무슨 뜻이죠?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삼성전자를 그만두는 비율이 15%가 넘어요. 근데 의사는 다를까요? 의사도 그렇게 의사만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정말로 생긴 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제가 지금 의사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친구들까지 막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민은 꼭 해봐라. 그리고 제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으면 우리는 결혼 안 했을까? 와이프가 저한테 넌 아마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 가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아마 너는 못 참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가 의대 진학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아이가 동의한다면 뭐 why not? 왜냐면 저는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시나. 왜냐면 제가 뭘 전제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때려칠 애들은 때려쳐요. 네, 때려칠 애들은 때려치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대 공부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의대 공부는 저는 의대 공부를 할 자신이 없어요. 안 간 것도 있는데 의대 공부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 저는 제가 지금 그 대학 때 얻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안 바꿀 것 같긴 해요. 저는 안 바꿀 것 같긴 한데 개인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그건 있어요. 의사 부모님들이 자식을 의사시키려고 하시는 비율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의대 갈 수 있는 친구가 의대 가겠다.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의사가 되고 나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뭐 저는 그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만약 의대 준비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의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의대에 대해서 가타부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의대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저한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고 맞는 친구도 있고 그게 또 직업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뭐 네가 책임질 거냐 하시는 분들 저번 댓글에도 많았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엔지니어의 삶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의사보다 더 상한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돼서 벌 수 있는 돈도 물론 굉장히 많겠지만 만약에 진짜 많이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되시는 것도 방법이고 요즘에 자연과학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말로 재미있는 일 하고 싶잖아요. 그거 공대에 가셔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가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짜릿함. 야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을 따라 사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점점 더 엔지니어를 찾는 시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가 되면 엔지니어는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직업군마다 내 직업은 대체될 것 같아. 내 직업은 좀 어려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엔지니어들은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특히 고급 엔지니어들. 왜냐면 이거는 너무 삽질이어서 대체할 수가 없어요. AI가 어떻게 대체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재밌고 창의적이고 뭔가 신나고, 하지만 또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길이니까 엔지니어가 되시는 거, 또 자연과학의 세계를 탐구해 보시는 것도 같은 선상에 놓고 하시면 좋겠다 라고 저는 권유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제 얘기를 듣고 가슴 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연을 하고 막 하면 제 얘기를 듣고 가슴 떨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대로 오세요. 의대 가지 마시고. 서울대 공대 출신이 부러워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공대생 치고는 잘 됐다. 근데 제가 공대생 되고 잘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요. 공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훨씬 못했던 형. 그 형이 회사 차려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중소기업에 가면은 뭔가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중소기업에 와서 임원해서 스타트업 해가지고 돈 훨씬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게 부럽고, 의사들을 부러워해 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을 부러워해 본 적은 없고, 제가 부러워했던 분들은 자기의 사업을 일궈서 뭔가 이렇게 작더라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걸 다음에 뭐 해보지? 이걸 다음에 뭐 해보지? 하는 분들을 전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좋은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저기 되게 밖에 나가서 세계를 누비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대의 삶을 이렇게 부러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하죠. 사람들이 엔지니어는 60대면 그만이고 나 의사는 70대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엔지니어도 60 넘어서 자기 걸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도 70대까지 자기 걸 하려면 결국 자기 병원이 있고 자기 사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한 번은 자기 거를 하는 계기가 있어야지 이게 말씀하신 비교가 성립이 돼요. 의사가 나도 안주하겠다고 그냥 자기 병원, 자기 페이닥터로 계속 있는데 70살까지 페이닥터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있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의사도 한 번 정도는 도전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또 어딘가 고민하고 내 거를 시작해보고 개고생하는, 정말 그런, 처음엔 환자가 없는데 막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 이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의 고민을 공대생이 하잖아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막 어설프게 막 이런 사업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공대나 회사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더 재밌게 사는 모습을 많이 봐서 저는 그게 훨씬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공대생의 최고 장점을 말해보면, 의대에 나오신 분들은 70살까지 일할 수 있지만 계속 일하셔야 되죠. 공대생들은 성공하잖아요? 자기가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사와 엔지니어의 인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왔다고 생각해요. 불안정한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잘려나간다는 그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어떻게 쓰시냐면은, 지금도 댓글 쓰신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엔지니어는 60대면 뭐 50대면 할 게 없다, 55세 되면 잘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의사는 60, 7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70까지 일하는 의사 못 봤고요. 제 주변에 회사에서 55세 잘린 사람 요즘 못 봤어요. 본인이 그만두시는 경우는 많아요. 나 이제 다른 거 하겠다? 아니, 내가 지금 그만둬야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만두겠다고 그만두시면 많거든요. 요즘 대기업들 못 잘라요, 사람들. 함부로, 야, 너 이제 나이 많으니까 나가.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나 그런 불안정성에 대한 비교는 옛날을 너무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때 공무원들이 되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거에 연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죠. 의사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이고 도전받지 않는 직업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은 귀납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옛날부터 위기다 했는데 지금도 잘 버틴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다세요. 옛날의 공대생과 지금 의대생의 격차, 옛날의 공대생과 지금 의사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좁혀졌어요. 근데 지금 AI 시대가 오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의사는 늘어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되고 싶은 게 아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저기 지방에 가서, 시골에 가서 거기에 기여하고 싶은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좋은 지역에다가 병원 차리는 거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 경쟁은 안 치열해질까요? 저는 치열해진다고 봐요. 치열해진다고 보고, 또 의료의 어떤 그런 민감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유망직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전 않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학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으면 저는 그냥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것 같고,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사람들의 손이 쥐어지는 걸 보면서 더 기쁜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교육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좀 변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필요를 느끼고 계시죠? 근데 제가 또 멀쩡한 직장 때려쳐 나온 거는 뭐냐면, 그 변화에 어떤 감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심지어 대형 학원들의 원장님들도 이제 사교육은 끝물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교육의 끝물에서 사교육이 없어진다는 게 아닐 거예요. 사교육의 어떤 형태, 우리가 이 사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값, 그리고 어떤 그 형태는 계속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로 우리나라 이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정말 이 많은 어린이들이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소외되고 있는 저기 다른 꾼지 안 사는 친구들, 지금 당장 수학에 흥미 없는 친구들도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도 자기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리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입시에 살아남는 길이다. 입시도 결국은 그런 친구들이 잘한다.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가고 이런 친구들이 성공하는 비율보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주체적으로 메타인지 활용해서 정말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친구들이 입시에 성공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